additive group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모든 연산은 결과는 P로 나머지 연산을 취해서 유지를 할 겁니다. 나머지 연산을 취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P, N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연산을 하는 P랑 그 그룹 내에서의 그 현재 값 N. P는 1보다 큰 정수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도 안 쓸 거예요. 1도 안 쓸 거지만 1도 이상하다. 1도 뺍시다. 1도 뺍시다. 이코로 1도 이상하다. 저희 1보다는 커야 된다. 최소 2 이상 이렇게 해놓고 N은 다양한 정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P가 정해지면은 N은 0에서 P-1 사이의 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셋. 그러니까 70이 들어왔다. 그러면 P는 얼마? 7이 되고 N은 얼마가 돼요? N은 3이 돼야 되죠. 그렇죠? 3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7 마이너스 10이 들어왔다. 더해요. 7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또 7을 더하면 4가 되죠. 그래서 N이 4가 돼야 돼요. 이때는. 마이너스 3하고 4는 여기선 같아요. 7에서는. 더하기 4를 하나, 마이너스 3을 하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4는 0이 돼요. 3 빼기 3도 0이에요. 요 두 개는 같아요. 수학에서. 여기 나머지 연산에서는. 여기 역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거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디폴트로 놓고 CPP 파일은 필요 없어서 여기다 만들 테니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작성할게요.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출력해 보려고 return get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넣어 놓읍시다. 그래서 n만 반환해 주는.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우선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A, B라는 거를 만들어 봤을 때 A, B에 있는 n의 값을 찍어 보면은 A는 3, B는 4가 나와요. 잘 돼요? 잘 안 되신 분은 손 들면 조교나 제가 도와줄 테니까 잘 따라하세요. 이거 못한 부분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자, 진행돼도 될까요? 잘 됐어요? 시행돼요? 3, 4. 애디티브 그룹은 이렇게 돼 있고, 아직 어떤 함수들도 연산자들도 안 만든 상태고,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A, B 만들어서 A, B를 찍어봤어요. get 이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자, 됐습니까? 그러면 더하기 연산자를 만들어 볼게요. 진행해도 될까요? 네, 더하기 연산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 플러스. 오퍼레이터 플러스라고 하는 메소드로 연산자를 재정의 하고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 하면은 A 점 오퍼레이터 플러스 B를 요거 대신에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가 디스라는 객체로 들어올 테고 B가 인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A 더하기 B 하면 여기서 array 플러스 하면은 디스라는 객체가 A가 되겠고 other가 B가 돼요.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내보내줘야 돼요. 아이고 스펙 썼네.
요 템프라는 객체를 생성했는데 이렇게 생성하는 건 무슨 생성자를 이용한 거예요? 무슨 생성자 이용한 거예요? 무슨 생성자? 무슨 생성자 쓴 거예요, 요건? 별표 디스를 주면. 아니지. 기본 생성자는 인자가 하나도 없는 거고, 얘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왔잖아. 복사 생성자죠? 똑같은 객체를 이용해가지고 그 객체를 복제한 거예요. 즉, A 더하기 B 할 때 A를 복제해서 뭘 만들었어요? 템플을 만드는 거예요. 복사 생성자 우리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복사 생성자는 우리가 안 만들면은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해준 복사 생성자는 샬롯 커피, 덤핑을 해줘요. 근데 여기 있는 멤버들은 뭐만 있어요? 그냥 원시 타입 두 개만 있는 거죠. 정수 타입 두 개. 그러니까 덤핑을 해도 문제 없죠. 포인트 타입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이런 클래스를 만들 때는 굳이 우리가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는 언제 만들어요? 멤버 중에 뭐가 있을 때? 참조 타입, 포인트 타입 같은 게 있을 때는 꼭 스스로 복사 생성자를 제정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에 제공한 복사 생성자를 그대로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럼 템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템프를 A 플러스 B 값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내가 뭐 하냐? 슬리버. 템프의 n은 n 더하기 other n의 모두 p. p를 한 값을 n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덧셈 끝났죠? 끝나고 뭘 반환해줘요? return temp. 이렇게 만들면은 덧셈 연산자를 재정의한 게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시객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임시객체를 만드냐? A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A 더하기 B에서는 A도 B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더해진 결과값, 중간값을 임시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5 더하기 A 하면은 여기에는 8이라는 값은 없죠. 그쵸? 근데 3 더하기 5를 해서 8이라는 값이 내부적으로 생겨요. 그쵸? 우리는 쓰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그 8을 A랑 더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A 더하기 B를 하면 A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B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객체 하나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왜? 임시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 다 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 여기서는 매출 캐시에 에러가 나냐? 컴파일을 안 해서 에러 난다. 그래도 에러 났네. 에러 났어요. 이거 왜 에러 나는 사람 아는 사람? A 플러스 B 점 get 했는데 에러 났어. 왜 에러 났죠? 제가 뭘 잘못해서? A 플러스 B는
어떤 종류의 객체예요? 애디티브 그룹 객체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컨스트 객체죠. 컨스트 객체는 뭐만 부를 수 있어요? 컨스트 메소드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게도 제가 뭘 안 했죠? get을 뭘 안 했어? 컨스트를 안 했죠. 어? 여기도 이러네. 그래도 되나? 안 일어났지. 그러면 0이 출력이 돼요. 여기 컨스트 넣어주시고, 그래서 두 개를 더했으니까 3 더하기 4 하면 7이 되고 7 모두 7 하면 0이 되죠. 요 A 더하기 B 할 때 객체가 몇 개 생성될까요? 객체가 몇 개 생성될까요? 예? 3개? 아니요. 왜 3개야? A, B? 왜? 왜 3개야? 3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3개는. A 더하기 B 하잖아요. 그러면 A 오퍼레이터 B라고 해서 함수가 불러지죠. 그쵸? 그럼 그 함수 안에 가면은 무슨 객체가 생겨요? 템프 객체가 생기죠. 템프 객체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요 객체가 반환이 됐죠. 반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템프라는 객체가 메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에는 A 객체, B 객체만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그럼 A 더하기 B를 하면은 여기 오퍼레이터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불러져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템프라는 객체가 생겨요. 그리고 A, B는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조니까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생겼어요. 요거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시행이 끝나서 종료가 돼요. 그럼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면서 반환을 했어요. 템. 그러니까 여기에 뭔지 모르지만 임시 객체가 하나 생겨요. 여기에. 그러니까 객체가 2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2개 생긴다. 그러면은 플러스 연산자를 부를 때마다 예를 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객체가 몇 개 생기냐? A, B, C 말고 몇 개 생기죠? 네 개. A 더하기 B를 먼저 하겠죠? 이때 2개가 생겨요. 안에 내부적으로 하나 생기고 그게 반환되면서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이 2개가 하면서 이 내부적으로 하나 생기고 또 반환되면서 하나 또 생겨요.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객체가 끊임없이 임시적인 객체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객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갖고 못 쓰는 건 아닌데 그런 객체들이 주구장창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덧셈할 때마다 요 객체가 생기죠. 요 템프 객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요 생기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 임시 객체잖아요?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없앨 수 있을까? 없애는 아이디어. 요 임시 객체를 없애는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거를 막으려 그러면
스태틱. 얘를 옆에다가 앞에다 스태틱을 붙이면은 매번 생기지 않죠. 매번 생기지 않고 처음 플러스를 붙였을 때 생긴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쵸? 스태틱 객체는. 근데 그렇게 코딩을 하면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왜? 이런 연산자들을 한 10개 만들면 그런 스태틱 객체가 몇 개 존재해요? 10개가 늘 존재하죠. 늘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거를 멤버로 하나 임시를 멤버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라는 클래스 안에 A의 객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다 없다. A라는 클래스 안에 A라는 객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것 같아? 저걸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 수 있으면 무한정 만들어지죠. 왜? 얘를 만들면 얘가 만들어지고 그럼 얘 안에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무한정 만들어져요. 안 돼, 저렇게. 그럼 저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건 돼요. 내부에 포인터, 자기 자신의 포인터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 자체를 클래스 안에서 또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포인트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뺄셈을 구현해 봅시다. 뺄셈. 뺄셈은 이거를 빼기만 하면 될까요? 이 모듈러 연산의 특징에 의해서 이쪽 들어오는 아더 값은 항상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정수를 준 게 아니죠. 정수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더예요. 아더라는 건 아디티브 그룹이니까 이 아더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P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P보다는 작아요. 그럼 그걸 뺄라 그러면 P 빼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수학 시간이 되는데 3 빼기 3 빼기 2다.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5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는 플러스 5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안 하고 이런 데서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요.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은 모두 P 할 때 요거를 P에서 빼주시면 5가 나와요. 5. 3 더하기 5.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도 돼요.
3에서 6을 뺐더니 4가 됐네요. 6은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6은 1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3 했으니까 4. 4. 그래서 뺄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a 더하기 10. a 더하기 10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a 더하기 10 만들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돼요, 안 돼요? a 더하기 10 돼요? 안 되죠. 타입이 안 맞아요. 그러면 int v를 받는 거를 구현해 주면 a 더하기 10이 이제는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짜보세요. int v 어떻게 짤까? 제일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v가 무슨 값이 오냐에 따라서 동작이 오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짤까요? 짜신 분. 어떻게 짤까? 짰어요? 짜신 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잘 될까요? 정수 V가 들어오면 그 V를 이용해서 그룹을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금 디스랑 템프를 더해줍니다. 그럼 얘는 또 뭘 불러요? 위에 거 부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짤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저 함수 호출하지 않고 여기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죠. 템프를 반환하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그러시면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이 지금처럼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면은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이미 재정이 되어 있는 연산자를 다시 호출해가지고 프로그램하는 게 더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 밑에 같은 방법. 플러스를 내가 또다시 이 과정이 지금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모듈러니까. 간단한데 만약에 플러스 연산에 요 들어가는 요 부분, 코딩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럼 여기에 또 쓰면은 중복되죠, 코드가. 그래서 밑에처럼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것도 이제 되죠. A 더하기 20. 왜? A가 3이고 20이니까 20은 뭐랑 같아요? 22? 6. 3 더하기 6은 9.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덧셈에 관련해서는 보통 같은 타입을 더하는 걸 많이 만드는데 같은 타입 말고 다른 타입을 더할 거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재정해 주면 돼요. 지금 뭘 받았어? 인트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서 요 마이너스는 무슨 연산자예요? 단항 연산자죠? 우리가 구현해 놓은 거는 뭐만 구현했어요? 2항 마이너스만 구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단항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단항 연산자. 2항 연산자를 메소드로 구현하면은 그 2항 연산자의 P 연산자 하나는 뭐예요? 디스죠. 그 나머지 인자고. 그런데 단항 연산자는 P 연산자가 자기 자신이죠. 그쵸? 마이너스 A면은 A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요 위에다 해볼게요. const 요거랑 2항 연산자 요거랑 단항 연산자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인자수가 어떻게 돼요? 인자수가 달라지죠. 그쵸? 단항은 마이너스 A 뭐 이러면 P 연산자가 그 자체잖아요. 객체 자체니까 인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쟤도 마이너스 A 한다고 해서 A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A가 수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하면 A를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A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A인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this를 바꿔주는 거죠. p 빼기 n으로. 얘랑 쟤랑 그럼 이제 2항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 단항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 대충 이해됐죠.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거. 메소드 재정의할 때 2항 연산자는 함수의 인자가 몇 개? 2항은
한 개. 다낭은 빵 개예요. 그렇게 구현이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인자 자체, 마이너스 A 할 때 A 더하기 B 할 때 A, B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제는 이게 에러 안 나죠. 마이너스 A. 자, 이항 연산자를 정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항 연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줘야 돼요. 번거로워요, 약간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재정해서 쓰시면 돼요. 내가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쓰게끔 해주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면은 굳이 내가 쓰지도 한 번도 안 쓸 다낭 연산자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로 한 것만 재정해서 쓰시면 돼요. 뭐냐? 그래서 사칙 연산자 이렇게 요거는 여기서 안 만들고 막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객체 생성과 동시에 리턴하는 방법이에요. 요 코드는.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만 하나 예시로 드리면은 어떻게 하는 저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요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는 우리가 원래 했던 거는 뭐예요? 임시 변수, 임시 객체를 생성하고 걔를 갖고 뭔가 연산을 해서 걔를 반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경우는 필요한 거를 막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리턴할 때 임시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리턴해주는 별 차이는 없어요. 코딩하는 스타일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경우, 요렇게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요것들이 매번 만들어진 게 불편해서 스태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산자를 많이 정의하다 보면은 이런 스태틱 변수가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다낭 연산자. 이거 왜 이렇게 넣었지? 이것도 이거 잘못됐네. 이거 아니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깐 해봅시다. 플러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앞에 올 수 있고 뒤에 올 수 있잖아요. 앞에 올 수 있고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낭 연산자인데 앞에 올 수 있고 뒤에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근데 얘는 인트라고만 써놨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위 연산자하고 후위 연산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컨스트는 아니에요. 컨스트는 왜?
A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A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컨스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플러스 플러스 A 하면은 여기에 리턴 되는 값은 뭐예요? 하나 증가된 값이죠. A 더하기 하면은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은 현재 값을 리턴하고 나중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가 달라요. 요거는 현재 거를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들은 이 리턴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참조가 아니죠. 근데 얘는 this를 리턴하면서 참조를 리턴했어요. 임시객체들, additive group temp처럼 이런 임시객체는 참조로 반환 못하죠. 반환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참조로 반환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반환하는 것보다는 참조로 반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임시객체가 생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this를 반환할 일이 있으면 참조로 반환해요. 얘는 어떻게 짜야 될까? 얘는 this를 반환 못해요. 그래서 아니지. 얘는 후위 연전자 A 플러스 플러스니까 리턴해야 될 값은 뭐예요? 현재 A 값을 리턴해 줘야 돼요. 그리고 A는 언젠간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A 자체는 증가시켰는데 증가되기 전 값인 템프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얘하고 얘 차이는 잘 보세요. 여기는 this를 반환하고 있으니까 참조로 반환하고 있고 얘는 this를 반환할 수가 없죠. this를 반환할 수 없으니까 템프를 반환하고 여기는 참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플러스 A를 했다. 한 줄에다가 이거 객체 몇 개 생겨요? 객체 빵 개 생겨요. A는 원래 만들 있는 객체죠. 얘는 몇 개 생겨야 돼요? 2개 생겨야 돼요. 그 함수 내에서 템프가 만들어지고 그 템프가 이쪽 동네로 오면서 또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같은 거면 뭘 써야 돼? 위에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플러스 n 플러스 같은 거면 뭘 하라? 이걸 하라는 거죠. 이걸 쓰라는 거예요. 왜 쓰냐? 이거 구현하는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는 좀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네, 안에.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도 뭐 그냥 구현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다. 여기서 중요한 포지션은 이거예요. 요거. 참조. 얘는 이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 이게 디스 아닌데 이거 잘못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객체의 반환.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 6개.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비교 연산자 6개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 네 개는 내가 코딩을 다 해놨죠. 이 네 개는 언제든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언제든지. 그리고 뭐만 구현하면 돼요? 두 개만 딸랑 구현하시면 돼요. 같은 거. 같은 거 구현하면은 같지 않은 거는 뭐예요? 같은 거에 반대죠. 얘는 구현하면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얘의 반대는 얘예요. 그러면 나머지 얘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얘의 반대는 요거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얘는 this랑 뭘 비교해요? other랑 비교하죠. 그걸 구현해 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현하면은 인자가 other로 왔는데 other를 앞에 놓고 얘를 불러요. 그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구현해 놓으면 요거는 어떻게 구현한다? 뒤집으면 돼요. A, B를 비교하는 거니까 거꾸로 B, A 비교하고 싶으면 뒤집으면 되잖아요. 요거 구현되면 요건 또 그거의 반대니까 이 네 개는 그냥 늘 똑같이 이거 항상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만 구현하면 돼요? 두 개만. 두 개만 구현하면 돼요. 여섯 개의 비교 연산자를 만들 때에는 두 개만 구현하고 나머지 네 개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 시간 분석. 요 실제적인 구현은 다음 시간에 요거랑 타입 변화 연산자, 복합 대입 해가지고 완성을 시킬게요. 숙제는 이거 내줄 수 없겠네. 케이스 중에는 나중에 문자 하는 걸 내줄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